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추이나 바크같이 애완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종종 해주셨는데요. 애완동물 관련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으로 애완동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사람들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면서 애완동물에 돈을 많이들 쓰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동물 보호의 인식이나 애완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애완동물 관련 사업이 엄청 유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제 투자 원칙을 봤을 때도 애견 관련 기업 투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투자 시각을 넓혀준 앤드류 채닝과 관리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애견 관련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업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애완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메리칸 펫 프로덕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미국 애완동물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역시나 친절하게 아주 쓸만한 자료들이 많았어요. 미 애완동물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무려 1036억 달러로 하나 120조 원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애완동물의 시장 규모가 이렇게나 큰 줄을 몰랐는데 정말 놀라운 시장 규모인 것 같아요.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요. 2020년 기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58억 달러이고, 게이밍 전체 시장 규모가 1750억 달러이고,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860억 달러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자료는 전 세계 시장 규모이고, 이건 미국에 한정된 애완동물 시장 규모이니까요. 이제 이런 수치들을 조금 자세히 봐볼게요. 일단 2019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3% 성장했고,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2020년 기준 사료나 간식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수의사 관리나 제품 판매 시장 규모가 314억 달러로 그 다음을 잇고 있고, 애완동물 용품, 생물, 의약품 시장 규모가 221억 달러로 그 다음을 잇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가 8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서 기타 서비스는 탑승, 미용, 보험, 훈련, 산책과 같은 잡다한 케어 서비스를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2020년 기준 애견용품 시장 성장률이 1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료와 간식 성장률이 9.7%로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2021년 애완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10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아무튼 애완동물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뉴저지 마을은 2주에 한 번씩 종이류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해 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배출되는 종이류 쓰레기의 70-80%는 아마존 배송용 박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많이 배출되는 박스가 반려동물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추이의 박스라고 하네요. 혹시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이 말이 사실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강아지 구입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추이와 바크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추이와 바크 두 회사 모두 애완동물 사료나 간식, 각종 애완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두 기업 모두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시가총액은 추이가 360억 달러로 하나 40조 원 규모이고, 바크는 14억 달러로 하나 1.5조 원 정도 되네요. 그나저나 추이는 우리나라 증시에 데려오면 시가총액이 셀트리온보다 높고, 현대차 바로 밑으로 10위 정도에 랭크되게 되네요.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를 몰랐다면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영상 초반에 120조 원의 미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도 하네요. 그리고 추이는 18,500명의 직원이 있고, 바크는 5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네요. 딱 봐도 추이는 애완동물 산업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이고, 바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S&P 500이 15.68% 오르는 동안에 바크는
40%가 넘게 주가가 빠졌고 추이는 17%가 넘게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 모두 지금이 저평가된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혹자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양산업이라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애완동물 산업은 12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연평균 5%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임을요. 그리고 두 기업의 상장 이후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다음과 같았어요. 추이는 상장 후 294.27%가 상승했고 바크는 상장 후 29.92%가 하락한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S&P 500은 변함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부터는 재무적인 부분을 봐보도록 할게요. 추이는 지난 12개월인 TTM 기준으로 7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연평균 40~50% 이상씩 매출이 고성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영업이익이 적자이긴 한데요.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니까 딱 봐도 1년 내로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완벽히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네요. 바크는 신생 기업이라서 과거 기록이 별로 없긴 한데요. 지난 12개월인 TTM 기준으로 3.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21년은 68%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네요. 다만 신생기업이라서 앞으로의 모습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이와는 다르게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시가총액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나 고평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PSR 수치를 보면 추이는 4.7배이고 바크는 3.8배로 바크가 약간은 저평가됐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재무상태표가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일단 금융권 부채인 토탈 뎁으로 계산한 부채 비율이 추이는 569%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금융권 부채인 토탈 뎁 말고 그냥 전체 부채인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1829밀리언 달러라서 이걸로 계산한 부채 비율은 2651%더라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기업이 자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크는 이런 계산 자체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9,900만 달러라서 부채 비율 계산이 안 되니까요. 추이야 금방 흑자로 전환할 테니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곧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바크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멀었으니까 조만간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말 안 해도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바크의 매출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고 현재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상증자 실패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추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계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불과 2021년 1분기에야 자기 자본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바크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추이가 0.92이고 바크가 0.18로 바크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바크는 1년 안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추이와 바크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인데요. 향후 매출 성장성은 추이가 연평균 20%대이고 바크는 30%대이네요. 다만 바크 컨센서스 예측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까지는 2명, 2026년까지는 1명이라서 다소 신뢰성에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바크의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를 핀박스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 시킹알파 자료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통해서 향후 두 기업의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장주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 계산식을 사용하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매번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제 영상은 비구독자님들께서 시청하는 비율이 70%를 넘어가니까 아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매번 똑같은 소리를 들으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 벌어들인 매출로 나눠주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RPS는 1년간의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PS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X자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RPS와 예상 PSR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상 매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예상 RPS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미래의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예상 RPS가 줄어들 것이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주식수가 줄어들어 예상 RPS가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현재의 주식수로 예상 RPS를 구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추이와 바크 예상 RPS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추이와 바크에게 부여될 예상 PSR 수치만 곱해주면 우리는 예상 주가를 구해볼 수 있게 돼요. 지금 현재 S&P 500 평균 PSR이 3배 정도 되고, 추이는 4.7배, 바크는 3.8배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인 3배와 보통의 시나리오 4배, 희망상 5배로 나눠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S&P 500의 평균인 3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추이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바크와 똑같은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계산은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으니 감안하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4.7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추이에게 3배의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주가가 36% 폭락한 시나리오와 같고, 지금 현재 3.8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바크에게 3배의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주가가 21% 하락하는 것과 같은 시나리오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5년 뒤의 추이는 57% 상승, 바크는 173% 주가 상승이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4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면 2025년 추이는 109%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바크는 264%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배의 PSR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면 추이는 2025년 161%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바크는 355%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성장성이 바크가 더 좋고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도 추이에 비해서 저평가돼서 바크가 향후 더 높은 예상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바크가 더 좋네? 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추이는 지금 막 흑자로 전환을 한 기업이라서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바크는 2025년이 돼야 간신히 흑자로 전환할까 말까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크는 투자자를 구하는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 끝장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아마추어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봐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추이는 총 11명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8명은 매수 의견을 냈고 3명은 보유 의견을 냈네요. 그리고 이들은 향후 12개월 후 추이의 예상 주가를 최저 93달러에서 최대 133달러로 제시를 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109.33달러로 현 주가 대비 26.4% 상승한 수치이네요. 바크는 총 3명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의견을 낸 3명 모두 매수 의견을 냈네요. 그리고 이들은 향후 12개월 후 바크의 예상 주가를 최저 14달러에서 최대 16달러로 제시했고, 이들의 평균값은 15.33달러로 현 주가 대비 76% 상승한 수치이네요. 오늘 이렇게 추이와 바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추이와 바크 중에서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